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회로이론 치트키 세 번째 시간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복잡한 회로를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자기 개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제 지인 중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봐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잡스와 아이팟을 개발하는 연구원들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아이팟의 시제품을 이렇게 스티브 잡스에게 보여줬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 아이팟을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엔지니어들이 더 작게 만드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팟의 시제품을 어항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이팟이 어항으로 이렇게 쪼로로로 가라앉으면서 바닥에 닿았죠.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아이팟 내부에 차있던 공기방울이 또로록 하면서 수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했죠. 저기 공기 거품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더 작게 만들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더 작게 만드세요 라고 한 거죠. 아직도 자신의 삶에서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독서를, 공부를, 운동을 못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이 들기 전까지 오늘 하루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모든 것을 기록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껴있는 공기 거품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공기 거품을 걷어내고 그 시간을 나만의 시간으로 채운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공부하기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은 한번 하루를 기록해 보면서 한 주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회로이론 치트키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번째 치트키는 전원 변환입니다. 우리가 회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전원에는 첫 번째 전화번이 있고요. 두 번째 전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원을 전화번을 쓴 것을 전류원으로 바꾸거나 또는 전류원을 사용한 것을 전화번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전원 변환이라고 해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화번에는 우리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요. 전류원에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번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을 우리가 전류원과 병렬로 연결된 저항의 회로로 등가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바꾸면 안 되고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두 회로에서의 저항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직렬로 연결된 전압원과 저항이 있어요. 이때 전압원의 크기를 5V라고 하고 10V라고 하겠습니다. 10V라고 하고 저항을 2oh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전류 I는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죠? R분의 V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2분의 10이니까 전류원이 5A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5A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저항은 똑같이 2ohm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회로가 같은 회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류원의 회로에서 전압원의 회로로 바꿀 때도 똑같죠. 이 수치를 모른다고 할지더라도 첫 번째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항은 먼저 그대로 써주시고요. 전압은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 곱하기 저항하면 되죠. 전류가 5A, 저항이 2ohm이니까 10V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압원과 전류원을 등가 변환할 수 있다. 이게 전원 변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2번째 치트키는 중첩의 정리입니다. 중첩의 정리는 하나의 회로에 전원이 2개 이상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런 회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회로를 보게 되면 현재 회로 내에 전압원이 한 개 있고 전류원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R3에 흐르는 전류 I3를 구하고 싶어요.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전압원도 있고 전류원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냐? 각각의 전원에 대한 두 가지 회로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압원만 있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전류원만 있는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회로부터 보겠습니다. 전압원만 냅두고 다른 전원은 없애는 거예요. R1이 있고 R3가 있고 R2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회로 내에 전원을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전류원은 개방을 합니다. 두 번째 회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우리가 전류원만 남기고 전압원을 없앨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전류원을 그려주고 R2를 그려주고 R3를 그려주고 R1을 그려주고 전압원을 없앨 건데, 자, 전압원은 어떻게 하냐? 단락합니다. 이 두 단자를 연결시켜주면 돼요. 전선으로. 그래서 전압원은 단락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회로에서 R3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3의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회로에서 R3에 흐르는 전류를 I3 2' 해서 점을 2개 찍을게요. 이 두 가지 회로에서 우리가 각각 I3'과 I3 2'을 구해서 원래 회로에서 R3에 흐르는 I3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I3 equal I3의 프라임 더하기 I3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만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에서 지금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라 그랬죠? 첫 번째, 전압원만 있는 회로를 하나 그려줍니다. 전압원을 그려주고요. 5ohm의 저항도 그려주고 15ohm의 저항도 그려줄 건데, 우리가 전류원은 어떻게 하자 그랬죠? 전류원은 개방한다라고 했어요. 개방한다라는 것은 두 단자 사이를 오픈, 열어준다는 건가? 열어준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현재 우리가 이 개방된 단자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면 돼요. 없다. 개방된 단자는 뭐라고요?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I1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현재 두 개의 저항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I1은 뭐예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같겠죠. 그럼 I1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분의 전압인데, 저항이라는 것은 회로의 전체 저항, 직렬이니까 5 더하기 15 하면 되고, 전압은 15V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0분의 15A, 즉 0.75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압원만 있는 회로를 한번 해석해 보았고요. 두 번째 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회로는 우리가 전류원만 남기는 거예요. 회로에서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 우측에 저항이 있고 왼쪽에는 5ohm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단락시킨다라고 했어요. 단락시킨다라는 것은 전선을 저항 없이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를 보니까 5ohm과 15ohm이 병렬로 연결된 상태죠. 그러니까 이 회로를 이렇게 볼게요. 조금 쉽게 이렇게 보면 돼요. 5ohm, 15ohm, 6A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현재 두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었죠. 여기 접속점에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전류가 나뉘니까 전류가 나뉜다는 것은 병렬이라는 거고, 서로 다른 저항을 가진 5ohm과 15ohm, 여기서 15ohm에 흐르는 전류, 병렬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분류법칙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I2는 첫 번째 두 개의 저항을 더해줍니다. 5 더하기 15. 그리고 분자에는 15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을 때는 5ohm을 분자에다가 써주죠. 상대방의 저항. 그리고 전체 전류 6A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이게 1.5A가 되죠. 그러면은, 자, 내가 처음 구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15ohm에 흐르는 전류 I. 어떻게 구한다고요? I1 더하기 I2. 계산해 보니까 0.75 더하기 1.5에서 2.25A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첩의 정리는 결국 이거예요. 전원이 두 개면은 회로를 두 개 쓰는 거예요. 만약에 회로에 전원이 3개면 어떻게 해요? 회로를 3개를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항상 전류원은 개방하고 전압원은 단락해서 각각 해석을 한 다음에 다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중첩의 정리 배워봤습니다. 13번째 치트키는 태분안의 정리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께서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한 개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태분안의 정리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복잡한 회로에서 현재 RL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이 회로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RL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인공은 우리가 절대 변화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굴 변화시킬 거냐? 좌측에 있는 파란색 박스로 친 이 복잡한 친구들을 아주 간단한 형태로 변환할 겁니다. 이 친구들을 우리가 이렇게 변환할 거예요. 하나의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저항의 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그대로 갖다가 연결하는 거죠. 이 친구가 RL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란색 박스를 간단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RL을 그대로 붙여주는 방법을 태분안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자, 간단하게 만든 회로의 요소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가 전압원, 두 번째가 저항입니다. 우리가 이 전압원의 이름을 태분안의 등가 전압원이라고 해서 VTH라고 쓸 거고요. 저항은 태분안의 등가 저항에서 RTH라고 쓸 거예요. 그렇다면 태분안의 정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VTH, 두 번째가 RTH. 자, 그럼 첫 번째 VTH부터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로의 주인공을 회로에서 분리시킵니다. 제가 이 회로의 주인공의 양단을 각각 A, B 단자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인공 R를 분리시킨다, 없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방된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VTH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방된 단자에 연결된 저항은 우리가 무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를 무시하면은 AB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병렬로 연결된 R2에 걸리는 전압과 동일하게 됩니다. 즉, VTH는 R2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VTH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RTH는 어떻게 구하냐?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개방한 회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전압1은 단락시킬 거예요. 이렇게 단락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방된 단자를 통해서 회로를 바라봅니다. 이때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헷갈리죠. 개방된 단자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방된 단자에 전압원을 한 개 그려줍니다. 그리고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이 접속점을 기준으로 R1과 R2에 나뉘어서 서로 다른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전류가 나뉜다라는 것은 저항이 병렬 연결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R1과 R2가 병렬이구나. 첫 번째, R1과 R2가 병렬이니까 R1과 R2가 병렬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R1과 R2를 합성 병렬 저항을 구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회로를 다시 보니까 지금 이 합성 저항과 R3는 지금 직렬 연결이죠. 직렬의 합성 저항은 우리가 단순히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 저항이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니까, 자, RTH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더하기 R3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RTH를 구할 수 있고, 각각의 VTH와 RTH를 이용해서 서로 직렬로 연결한 후에 처음에 분리했던 RL을 연결하면은 이 두 개의 회로가 서로 같은 회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문자로만 얘기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로 주어진 회로를 B 형태의 간단한 회로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태분한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미 AB 단자 사이를 개방한 상태로 주어져 있죠. 여기에 RL 저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뺐다라고 보고 그대로 배웠던 대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이 E가 뭐예요? 아까 배웠던 VTH와 같은 내용이겠죠. 그럼 VTH를 좀 먼저 구해볼 텐데,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를 그대로 한번 그려보고, 우리가 V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개방된 단자 A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개방된 단자에 연결된 저항은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 개방된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과 같다? 여기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3옴에 걸리는 전압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지워줘도 되겠죠. 이렇게 지워줘도 되겠죠. 이렇게 지우고 우리는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VTH는 2옴과 3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고, 이때 3옴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은 2 더하기 3분의 전체 전압 5 곱해주면 되고, 이게 얼마가 돼요? 3V가 됩니다. 이게 바로 VTH라는 거예요. 두 번째, RTH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원래의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전압원을 단락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압원을 단락하고, 이때 AB 단자에서 바라본 합성 저항을 구하라.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은 AB 단자에다가 우리가 전압원을 연결했다. 자, 그리고 전류의 흐름을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한 개, 두 개 나뉘죠. 그럼 2옴과 3옴이 병렬이란 얘기입니다. 합성 저항 RTH는 첫 번째 2옴과 3옴의 병렬 합성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옴과 3옴의 병렬 합성 저항은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로에서 이 친구랑 직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RTH는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0.8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이 2옴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RTH와 VTH 모두 구했고요. 그러면 등가 회로 여기에서 2가 VTH고요. 이게 얼마다? 3V다. R이 RTH고 여기 얼마다? 2옴이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결국 A와 B는 뭐다? 서로 같은 회로인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이해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태분안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태분안의 정리를 배울 때 노튼의 정리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저는 굳이 노튼의 정리는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전원 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결국 태분안의 정리는 복잡한 회로를 이렇게 전압원과 전류원의 직렬 형태로 바꾸는 것이고, 노튼의 정리는 뭐냐면은 전류원과 저항을 병렬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복잡한 회로를. 근데 우리가 태분안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은 전원 변환을 이용하면은 노튼의 정리를 쓸 필요 없이 전류원에 대한 회로로 등가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튼의 정리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째 치트키 태분안의 정리까지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4번째 치트키는 밀만의 정리입니다. 밀만의 정리는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저항의 쌍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전압원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옴의 법칙을 이용해서 V는 전류 곱하기 임피던스라고 쓸 수 있죠. 임피던스의 역수가 뭐죠? 어드미턴스죠. 그래서 어드미턴스분의 전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V, A, B를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전류 나누기 어드미턴스인데 지금 뭐예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 더해주자. 이렇게 써주면 다 더해주자. 다시 말해서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나누기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고 써주는 거죠. 됐나요? I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I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분의 1인데 임피던스가 지금 회로를 보니까 저항만 있으니까 R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분모는 각각의 저항의 역수 이걸 써주는 거예요.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을 써주고요. 분자는 각각의 전류 이거 써주는 거죠. 그래서 R1분의 2원 더하기 R2분의 2 더하기 R3분의 2,3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4번째 시트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